반갑습니다. 아니 트윈즈 올 때마다 난 아직도 이 분위기가 적응이 안 돼. 아니 늘 올 때마다 굉장히 에너지 많이 주시거든요 저한테. 근데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네, 괜찮나요? 네. 아니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설예찬 사장님 이 스플래시 이렇게 타가지고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열정을 진짜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서 한번 쏟아내 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가네코 영상 나왔잖아요. 제가 사업 시작 2013년도 6월에 누스킨을 만나서 7월에 LOI 마감을 하고 그때 6,000BR이었거든요. 마감을 하고 8월 1일자 대리점이 돼요. 대리점이 되고 이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틀어줬어.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장님들이 그 굉장한 기회 앞에 있다. 다 똑같은 선상의 출발선에 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8월 1일자 대리점이고 10월에 TR라이트 LTO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할 기간이 얼마큼이에요? 두 달. 근데 그때 저 혼자 BR이었을 때 100세트 유통됐거든요. 그때 EBA가 된 거예요. 그 기간 안에 8월 1일자 대리점인데 10월에 EBA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들 지금 인도 시장이 있잖아요. 그 인도 시장이 사장님들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TR라이트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인도 시장이 그 당시에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나 지금도 소름 돋아요. 저 바로 은퇴했을 것 같아요. 2달 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누스킨의 보상의 구조이기도 하고 누스킨이 도구로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상상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손아귀에 쥐어줄 아주 큰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하면서 저도 이런 새로운 시장 국가 오픈은 처음이거든요. 그때 초반에 중국 시장 오픈한다고 했을 때 CN 넘버라는 걸 땄어야 됐어요. 우리 사업자들이. 그 시험을 봐야 됐거든요. 근데 저희 그룹에서 저 혼자 그 CN 넘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글로벌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고 혹시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있어요? 아 많아요? 아 그렇구나. 제 얘기 조금 이따 좀 할게요. 근데 제가 여기 보상의 구조를 제 1대 스폰 사장님이 이재영 사장님이 뭐라고 저한테 보상을 풀어줬냐면 사장님이 하고 있는 샵이 전국에 프랜차이즈로 깔린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보상을 풀었어요. 입으로. 대박 이랬어요. 근데 그 프랜차이즈가 50여 개국 글로벌로 깔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게 보상이 딱 2마디였어.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보면 전 글로벌 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오픈된다고 할 때 CN 넘버도 따고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막히면서 그 시장을 못했고. 근데 이제 인도 시장이 오픈됐잖아요. 저도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네코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할게요. 뒤에 뭐 준비한 게 많아서. 어쨌든 쓰다미 혹시 아시는 분? 네, 압니다. 쓰다미 알아요? 한 번에 다 휩쓸려 갔던 거 알죠? 지금 그 시장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정신줄을 인도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을 본다면 사장님들은 그냥 다른 내 옆에 한번 얼굴 보실래요? 옆에 얼굴 딱 봐봐요. 뒤도 봐봐요. 이분들 500만 장자,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 될 때 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 안에 왜 계속 들어와 있어야 하냐면 경영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 경영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야. 근데 우리는 프랜차이즈와 같은 보상이라 하잖아요. 그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의 노하우가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똑같이 복제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훌륭한 스폰서를 그대로 복제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잘 따라하고 복제하고 있는지. 그때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왜 그 멘토의 삶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혹시 여기 투잡 지금 하시는 분 계세요? 좋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 나머지는 다 자영업 하세요? 아닌가? 사실 회사 다니세요? 네. 사장님은 자유가 있으세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회사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 투잡으로. 아니면 자영업 하셨던 분. 없어요? 사장님. 사장님 되게 예쁘게 생기셨네요. 사장님은 자유가 있으셨어요? 그 전에 어떤 자유가 있으셨어요? 경제적인 자유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 자영업 할 때 경제적인 자유가? 좋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목표했던 그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금액이 어떤 거였어요? 고정적으로 한 500, 600만 원. 얼굴을 왜 이렇게 떠시죠? 500, 600만 원이 사장님이 그러면 그 자영업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었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그 소득이 나오고? 지금 왜 안 나와요? 사장님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지금 1년 되셨어요? 시스템에 늘 계셨나요? 네. 거기까지 할게요. 저도 자영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자유롭다고 착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예약 안 받고 여행 좀 빼고 다녀오면 되잖아요. 단 그 시간에는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문을 닫으면 뭐예요? 소득이 없죠. 근데 그걸 자유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나는 고객들한테 내 시간을 얽매이는 삶을 또 쭉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 패시브 인컴. 이것 때문에 다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도 오늘 며칠이에요? 3월 11일이죠. 오늘 뭐 들어왔어요? 네. 커미션이라고 자신있게 말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리드 보너스 받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커미션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뉴스킨으로 아직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리드 보너스를 받는 사람은 성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 시스템 안에 있다. 오늘 11일이죠? 네. 3일 뒤면 며칠이에요? 그날 무슨 날이야? 선생님 생일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트윈즈의 그룹장 두 분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드렸어요? 안 했어요?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국장님,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려서, 예. 이거 하고 싶었어요, 저. 각본에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자유에 대한 사장님들의 갈망이 얼마나 간절하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면서, 사회생활 할 때는 저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 예전에 못 살았던 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눈빛이 확 달라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뭔가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힘들었던 것을 잊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업으로 타고 와서 제 첫 강의가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잘난 척하는 강의였어요. 그렇게 너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 어떤 사회에 있었을 때 그것들이. 근데 제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냐면 내가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부모님 제가 3남매 중에 장녀거든요. 근데 집안의 형편 뻔해서 그 말조차 못 꺼냈을 때 그 기억. 그런 것들이 나를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뤄낸 나의 모습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나의 그 어려웠을 때의 그런 환경에 있었던 그것들이 지금은 어쨌든 그게 내가 발판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가 저는 진짜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유를 갈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장님들이 뭔가 그 안에 있던 내재되었던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그 기억들을 다시 꺼내기 조금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꺼내서 사장님들이 발판으로 삼으셔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란 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뭔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생기거든요. 벌써 왜 울라 그래요, 사장님? 울어도 괜찮아요. 저 엄청 울면서 사업했거든요. 대부분 돈을 버는 형태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저는요. 여기까지였어요. 노후주.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려고 기를 쓰며 살았거든. 근데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돈을 벌어서 쓰는 형태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은 여기까지만 하다가 살다가 죽는 거야. 노후 준비도 못하고 지금 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생계만 당장의 생계로 사람들이 왜 시간 없다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당장의 생계가 너무 근데 가네코 같으면 1년 동안 어때요? 커미션 하나도 없이 뭐 했어요? 비전을 봤잖아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가네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와이프가 100억 버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자기 그렇게 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 100억 벌었잖아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가 생활은 뭐냐면요. 휴가 받아서 회사에서 휴가 받아서 가는 여가 생활 아니고요. 3박 이런 거 가는 거 아니고 내가 가서 좋으면 더 있고 내가 가서 좋으면 더 있고 단 걱정이 없어. 이런 여가 생활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남을 돕는 것에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당했던 가스라이팅에서 조금 벗어나야 될 관점이 뭐냐면 남을 돕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설예찬 사장님? 아, 나 이름 기억 진짜 못하는데. 자, 스플래시 하나 타준 것 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를 도왔다 생각하거든요. 이 작은 것도 돕는 거, 뭔가 큰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선의를 내어주는 것부터가 돕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의 행위를 했을 때 나를 돕는 손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여기에 더 크게 있어. 그래서 사장님들이 누군가를 돕는 것에 아주 작은 거지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게요? 비행기표. 네, 숙박이에요. 인스파이어 숙박이에요. 제가 인스파이어 그 타워가 3개 있거든요. 룸이. 거기 3개를 다 갔다 왔어요. 네, 스위트룸에 묵었어요. 하루 200만 원 할 때. 근데 사장님 이게 뭐냐면 3월에 저기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언제로 날짜를 잡아서 예약을 잡고 가요? 우리는 쌀 때 가지. 근데 쌀 때가 언제야? 갈 수 있어요? 대부분 못 가요. 그러니까 뭐 먼저 보면 날짜 먼저 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뭐 먼저 봐요? 저는 제일 쌀 때 봐요. 제일 쌀 때 보죠? 근데 이것도 임박되면 지금 3월 스케줄이 여기 40만 원이잖아요. 3월 1일 쉬는 날. 이거 80만 원까지 갔었어요. 계속 바뀌어요. 변동이 돼. 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건 내가 여행 가는 날짜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게 통제받고 살고 있다라는 게 인지되는 순간 사장님들이 구속받고 통제받고 살고 있다라고 인지되는 순간 결국 노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평생 살고 싶느냐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도 내 자식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식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안에 있잖아. 밖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한 거잖아요. 하물며 이 간단한 여행도
돈도 못 버는데 제일 비쌀 때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선택권 하나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이 안에 있다. 저는 전직이 홍대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했고 여성 타투이스트 1호였어요. 운이 좋게 방송에 나가면서 여기 연예인 두 분 계시잖아요. 그 세공한. 저도 운이 좋게 방송에 나갔어요. 그래서 샵이 훨씬 더 바빠졌고, 그리고 연예인들이랑 이런 유학생들, 그다음 운동선수들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와, 난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몸은 점점 아프고,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었어요. 돈만 많이 벌고, 그러니까 계속 통제된 삶을 살았어요. 20시간 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통제된 삶 안에. 근데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돈을 많이 벌잖아요. 제가 월에 최고 많이 벌었던 게 8천이거든요. 평균 5천 정도 벌었어요. 나 혼자 1인으로 자영업할 때는 2천만 원 정도. 1,000만에서 2천만 원. 근데 샵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직원을 이렇게 썼어요. 그럼 내 하루에 20시간이 몇 시간, 내 80시간이 된 거예요. 내가 자영업하면서 그때 레버리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되면서. 그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가 끝이었거든. 그래서 와, 이거 되는 거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했어요. 됐어요? 되게 힘들어요. 밖에서 프랜차이즈 내려 하잖아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 안에 우린 또 현금이었거든요. 그러면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은행 현금 다발 들고 가는 게 그냥 꿀이었어요. 근데 내 모습은 어땠는 줄 알아요? 누가 얘기했지?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다가 제가 이 사업을 왜 했냐면 월 1억을 벌 수 있다 해서 했거든요. 보상을 듣고 임지선 사장이 보상을 쭉 풀어줬는데 월 1억. 내가 진짜 미친 듯이 해도 월 8천이었는데 월 1억을 벌 수 있다. 그거 넘어서 보자. 근데 그 1억이라는 돈의 가치가 가장 낮은 가치였어요. 제가 이제 10년차 사업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더 큰 가치들이 많아요. 근데 사장님들이 그 돈을 넘어선 가치를 알아차리려면 첫 번째 사장님들이 뭘 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네, 리드 보너스를 받아보셔야 돼요. 리드 보너스를 500만 원 이상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가치가 아무리 백날 리더 사장님들이 나와서 뭐가 있다 얘기해도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이상 알아요, 몰라요? 아니, 이재용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여기서 화생방 해보셨죠? 옆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화생방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백날 얘기해도 경험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출산하신 분, 출산하신 여성, 네, 출산했죠? 아, 잠깐만, 여기 싱글이 많죠? 이별해보신 분. 경험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렇지만 저도 이 안에서 처음에 점으로 떨어져서 리드 보너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뭘 했어요? 이런 조직이 만들어질 거고 상상하고 가는 거예요. 찍어놓고 가는 거야. 받아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돈 잘 벌고 공부 잘했던 애들도 다 찌질해. 나 공부 못했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친구들보다 좋은 차 타고 그 다음에 뭐 집 바뀌고 뭐 여행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잘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게요? 네, 맞아요. 돈 버니까. 돈 많이 버니까. 근데 내가 해본 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제일 오래 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좋아한다라고 내가 나한테 최면을 거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일이야.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진짜 힘들어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나한테 질문했을 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뉴스키는요. 여기서 강력하게 예스에 내 아이에게와 같이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히 그렸다면 이 안에서 치고 나갈 수밖에 없지. 근데 좀 더디더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안에서 나의 미래가 확실히 그려졌느냐로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 안에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걸 깨는 게 쉽지는 않아. 그쵸? 뭐냐면 그동안에 학교에서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30년 이렇게 살아왔던 20년, 30년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A사 본면에서 늘 들었던 그 이야기들. 근데 여기 오면 여기 막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초대해서 오면 이 사람들이 여기는 이사 안 된다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가시는 분 가끔 있잖아. 그게 본인이 이 만들어왔던 패러다임을 깨지 못해서거든요. 근데 사장님 스스로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패러다임을 깨고 있는지, 깨냈는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살았던 시대의 패러다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시대적인 이제 배경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서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옳다라는 거,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바른 길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해서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실현된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꿈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젊은이들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자꾸 꿈 얘기해요?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니까. 이런 거조차도, 그리고 그거 알아요? 스크루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동화도 가스라이팅 진짜 많은 거 알아요? 부자는 나쁘게 묘사하고 부자는 그거 다 누가 만든 거게요? 부자들이 만든 거예요. 본인의 그걸 선을 넘지 않게. 그런데 여기는 어떤 부자가 많아요? 선한 부자가 많죠. 라는 거예요. 저한테 5대 스폰서 사장님이에요. 5대. 제가 이제 사업을 쭉 해왔던 이야기,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5대 스폰서 사장님이고, 처음에 왔을 때, 한 20명 정도 있었나?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조그만 사무실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조이풀 그룹은 일본 라인이에요, 일본 라인. 그리고 랠리 할 데가 없어가지고, 천만장자 이길재 사장님 하에 하모니 그룹의 G7이라는, 그러니까 그룹이 7개를 이렇게 사이드로 잘 못 크는 이런 조그만 그룹들을 모아서 랠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한 500명 정도 모였을 때 우리가 제일 작은 그룹이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떨어진 그룹. 그리고 그때 블루 다이아몬드셨다가 제가 이제 8월 대리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컨벤션을 10월에 갔거든요. 그때 팀엘릿 인정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룹에서 처음으로 팀엘릿 되셨고, 그 다음에 제가 5대 스폰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첫 팀엘릿이었어요. 그 그룹에서. 그러니까 2대, 3대, 4대 팀엘릿 하나도 없이 이제 제가 첫. 그래서 복 많았던 게 이제, 스폰서링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정경 사장님 스폰서링은 딱 2개였어요. 넌 할 수 있어? 팀엘릿 가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 가자. 이 사업이 믿음이라 하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 나 팀엘릿 되겠네? 하고 갔어요. 그래서 1년 만에 16라인 세팅해서 1년 6개월 만에 팀엘릿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그 믿어주는 힘과 내가 그것을 믿는 힘이 정말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정경 사장님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는 뽀글이 아줌마들만 되게 많았다가, 잘 들으세요. 리크루팅을 따르랬죠. 여기로부터 뻗어나온 젊은 리더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호기심이 뭐냐면 이화여대 나온 사람이 왜 그것도 모녀가 이 사업을 해? 그러니까 궁금증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1대 스폰서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어. 저 EBA 대구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잘했던 게 뭐냐면 저한테 스폰서 사장님들이 티업을 진짜 잘했어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저희 아이 아토피로 이 사업을 만났거든요. 아토피 제품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썼는데 너무 좋아. 근데 이 친구의 카카오 스토리를 타고 스폰서 사장님들의 삶을 봐요. 근데 얘로는 비전이 없어, 나는 일단. 왜냐면 이 친구가 우리 집에서 와서 나를 너무 리크루팅 하고 싶으니까 풀대본을 다 해줬는데 완전 좋지 이랬는데 뭐가 좋아?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 완전 그냥 다이렉트로 말 진짜 싸가지 없게 하는 애 있잖아요. 그냥 막 필터 없이 말하는 친구였거든요. 뭐가 좋다는 거야? 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뭐가 좋다고요가 제품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비전이 안 되었어요. 네가 별로야. 근데 이 친구의 카카오 스토리를 타고 들어갔더니 이재영 사장님 있죠. 이재영 임치순 사장님이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포스포굿에 가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그때 회원가입도 안 했을 때거든요. 이 사람들 뭔데 좋은 일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재영 사장님이 어떻게 웃는지 알죠? 너무 행복한 도대체 이 사람들 뭐지? 였어요. 근데 재영 사장님 그때 돈 얼마 못 벌 때야. 근데 그 미소를 가졌던 건 뭐예요? 본인은 이미 100만 장자, 500만 장자, 1000만 장자를 찍어놓고 그 미소를 지은 거거든요. 다른 거야, 다른 거.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본 거죠. 근데 또 저한테 이 데모내줬던 친구가 잘했던 게 뭐냐면, 야, 너 회원가입은 꼭 나한테 해야 돼. 저한테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너 회원가입은 꼭 나한테 해야 돼. 너 회원가입은 꼭 나한테 해야 돼. 그래서, 알았어. 하게 되면 너한테 할게.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 난 회원가입하면 너한테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회원가입이 된 거야.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말을 뱉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찍어놓는 게, 넌 이미 내 파트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100만 장자 때깔이 어떻게 돼요? 완전 달라졌죠. 때깔이 달라지는 일이에요. 왜? 가문의 가난한 고리를 끊어내고 어떻게 해요? 네. 지선 사장님의 스토리는 뭐였냐면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병투병 하실 때 80만 원어치 파마렉스 먹이려고 시작했던 일. 투잡으로. 집은요. 너무 추워서 뽁뽁이 붙이고 살았던 집.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노란색 모닝 있죠. 그거 타고 시작했던 일. 근데 6년 만에 뭐가 됐어요? 100만 장자가 됐어요. 6년 만에 100만 장자가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사장님? LTO라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티알라이트. 그런 기회를 통해서 리더들이 영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인도 시장의 기회는요, 이런 LTO의 6년 만에 100만 장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달 만에 500만 장자, 1000만 장자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케일이 달라. 근데 하는 건 어때요? 똑같아. 데모 보상 초대, 데모 보상 초대, 데모 보상 초대. 이거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많은 리더들을 배출한 리더 중에 리더가 됐죠. 이재용 사장님. 처음에 시스템에 딱 왔어요. 저 30분까지 하면 되죠? 아니 20분까지인가? 괜히 물어봤어. 아니 재영 사장님 처음에 딱 왔는데 정말 이 모습이었거든요. 언제나 늘. 근데 이렇게 앉아서 우리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친구한테 회원가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이걸 보상을 좀 풀어봐. 이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냐면 그 친구 제가 첫 번째 대리점이었거든요.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집요하게 질문을 하니까 초대를 해서 보상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왜냐면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네가 지금 당장 보상을 풀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더니 보상을 풀어줬는데 수입의 역전에서 간 거예요. 3번 보상 있죠? 가냈고 가츠미가 푸는 보상을 그대로 복제했거든요. 그래서 3번 보상에 동그라미를 치는데 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한 게 시스템 초대를 했어. 그 시스템에 초대를 해서
첫 번째 강의가 저 3대 백만장자되고 은퇴했거든요. 3대 스폰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강의로 그분 강의를 들어. 근데 제 그 전날 일 너무 열심히 해서 담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해야 되나 죄송해요. 좀 네 가지도 없었지. 죄송해요. 목에 담이 와서 인사를 못 드리겠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제 저 그 스폰서한테 나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사장님 빨리 갈바닉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 했냐면 내 몸에 손대면 죽는다. 왜냐면 이렇게 사람 많은데 뭐 까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잘했던 게 스폰서 말대로 했어. 근데 제 목이 돌아간 거예요. 대박이었는데 말은 못했어. 표현을 안 했어요. 목이 돌아간 거야. 나 혼자는 너무 놀랬죠? 강의도 들었어? 비전 있네? 근데 거기서 첫 번째로 스피치를 시키는데 제가 똥머리하고 와가지고 뭐 잘은 모르겠는데 좀 알아는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뭐 알아는 볼게요.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왔던.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시스템에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건 비전이라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처음에 자리에 앉았는데 이재용 사장님이 이런다.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랑 나랑 이렇게 앉아있어. 이재용 사장님이잖아요. 그럼 이런다 이 친구한테. 자기 취업했냐고. 자기 소개했냐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네 왜 저러는 거야? 그랬던 그렇게 작게 시작해가지고 진짜 재밌게 사업했고요. 근데 이건 있었어. 저 사람 진짜 행복하게 잘 웃는다. 저거 배우고 싶다. 였고 이제 정한 사장님이랑 결혼하고 정한 사장님이 오면서 너무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진짜 존경하는 이유가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스폰서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진짜 좋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장님 스스로를 얼마나 깨고 나오면 정말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뭔가 이런 내어주는 마음이 되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소중하게 온 두 분이었고 재영 사장님이랑은 완전 이제 절친 찐친이 돼가지고 맨날 술 먹을 때마다 저랑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전 싸운 적은 없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사장님들. 제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다 내 편이잖아요. 내 식구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내 편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편이고 평생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내가 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더 찐친이 된 거고 다이아몬드 때 그러니까 SBA 때 제가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큰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장님들이 빠르고 단단하게 잘 되려면 내 스폰서에게 가장 큰 빅라인이 되고 싶으면 스폰서의 관점에서 스폰서를 도울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스폰서를 돕는다는 게 뭐냐면 사장님들 스스로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매출 GV 올리지? 어떻게 하면 리크루팅을 하지가 아니고 나의 리더가 없을 때 그 리더를 대체할 수 있는 내가 리더냐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내가 운영할 수 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스폰서를 도울 때 사장님들이 진짜 잘 돼요. 근데 저는 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스폰서를 도와야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냐면 스폰서를 이끄는 리더가 돼야지 였어요.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 없다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난 내가 리더로서 성장하려면 내가 스폰서를 끌어주는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한 달 이제 막 오자마자 막 이렇게 막 동안방도 하고 뭐 티켓팅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다 한다고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왜 도움이 되냐면 저는 이제 3개월 만에 EBA가 됐으니까 바로 독립을 했거든요.
독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1도 없어. 왜? 난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팀들에게 복제해서 알려주고 같이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사장님 독립했어. 할 수 있어요? 지금? 응. 사장님이 20개 조직의 팀이 됐어. 할 수 있어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해야 돼. 네, 사장님이 그걸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뒤에 앉아 계신 훌륭한 리더들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권한 위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권한 위임한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리더가 리더로서 성장이 되어 있어야 권한 위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공의 꾸준함, 눈빛,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결국 권한 위임을 받아서 리더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스스로 나는 스폰서를 대체할 만한 파트너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봐요? 되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나와서 수칙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 수칙 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글자 활자로만 읽으라고? 조직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들을 리더들이 만들 때 고심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걸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건 당연히 해야죠. 이 안에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자유를 얻겠다고 왔으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30대 백만장자가 됐고 지금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곽정환 사장님이에요. 진짜 너무 접니다. 그렇게 월드 레코드인지 모르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도 변화된 거죠. 저 타투 할 때 처음에 여기 와서 똥머리 했다 했잖아요. 그 전머리가 뭐냐면 블레이즈 알아요? 흰머리. 네. 옷 막 힙한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시커멓게 선탠해가지고 태닝해가지고 완전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업, 경영을 한다는 건 내가 일단 그 리더가 되기 전까지 PA가 되기 전까지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면서 TV 안 봤고요. 뉴스 보지 말라 하자는 거 다 안 했어요. 여행 안 갔고요. 영화 이런 거 안 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지 모르고 사업을 했어요. 백만장자 되고 나서 블레이즈 해도 되잖아.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업을 한다는 건 사장님들의 제가 앞전에 했던 건데 박상용 사장님 백만장자 배지 사장님 일어나 보세요. 돌아보세요. 여기 달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사장님 나와보세요. 돌아보세요. 백만장자 배지 달면 어울려요? 어울려요? 아, 애티튜드,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가 사업 그 8월 대리점 되고 9월 탑집이 15,000집이 탑집이 그 다음 달에 뭐예요? 25,000집이 탑집이 그 다음 달에 연타로 10만 집이 탑집이 EBA 네, 혼자 뭐 있지? 나 혼자 대리점일 때.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 탑집이로 올라갈 때 처음에는 사진 보니까 진짜 웃겨요. 선글라스 여기 위에 탁 끼고 머리 길어가지고 파마에 머리 하나 묶고 탁 끼고 옷도 모르면 호피무늬 뭐 입고 올라갔어요. 근데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또 성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를 탁 커트를 칩니다. 정말 비즈니스 우먼답게 올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에 탑집이 받을 때는 EBA 시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드레스 입고 화려하게 올라가거든요. 뭘 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변화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무슨 변화? 외적인 변화. 내적인 건 다 그때는 들어차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외적인 것만으로도 뭐가 된다? 사장님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오기 직전에 거울을 보고 여기에 배지를 달았을 때 어울릴만한 지금 복장하고 있나? 톤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압도하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처음 봤는데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신뢰는 어디서 나온다? 복장에서 나온다. 사장님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경찰 수트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 그래서 제가 셋째 어쨌든 출산하고 저는 언제나 늘 제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결과를 내고. 근데 그걸 같이 따라하던 리더들이 결국 EBA 되고 조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때가 사업 시작하고 3개월 됐을 때 미국 갔어요. 근데 이 미국을 어떻게 갔냐면 되겠다. 글로벌 컨벤션 안 가보신 분 대부분이죠. 네. 글로벌 컨벤션을 가려면 한 10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티켓팅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갔을 때 10월이 글로벌 컨벤션이야. 그러니까 나는 못 가. 일단 8월 대리점이니까. 맞죠? 근데 하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길이 열린다 하잖아요. 정경 사장님을 찾아가요. 비아리. 티원에 찾아갔어. 사장님, 글로벌 컨벤션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래? 기다려봐. 내가 너무 간절한가. 왜냐면 저기 가야 성공한다 하니까 성공한다 하면 다 했거든요. 성공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했는데 그 타그룹에 어떤 사장님이 무슨 수술 때문에 못 가게 됐어.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거든요. 글로벌 컨벤션이에요. 미국 유타주. 그래서 가서 뭔지도 몰라. 왜냐면 제가 EBA 될 때 핀도 모르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골드라피즈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럴 머리가 안 돼요. 네, 명사 고자야 또. 이런 머리가 안 돼 어쨌든. 갔는데 여기서 제일 높은 게 뭐야? 이거래. 눈 보여요? 지금? 다 잡아먹어 버리겠다고 간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여기 사진 찍었거든요. 글로벌 컨벤션이 몇 년마다 있어요? 2년마다 있어요. 그 2년 후에 제가 팀 앨리스로 이 무대를 올라갑니다. 상상했죠? 됐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들이 인도 시장 얼마나 심장 뛰게 상상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필립청 저한테 13대 리더 사장님이 그래요. 이 사장님은요 팀엘트릭 가서 보면 맨날 춤추고 있어요. 나이트클럽 이런 거 있거든요. 가면 어디 가면 크루즈에서 막 맨날 춤춰. 그게 이 사장님의 일상이에요. 근데 필립청 사장님이 전 또 되게 은혜를 받았던 게 그 사업 초창기 때 한국에 오셔서 세미나 많이 해주셨거든요. 성공은 3초 안에 결정된다. 1초 원하냐? 2초 뭐야? 믿냐? 3초 뭐예요? help 돕냐? 네가 이 세 가지가 결정되면 끝난다. 성공을 원하냐? 성공한다는 걸 믿느냐? 넌 남을 도울 준비가 됐냐? 끝. 그래서 필립은 지금도 전화잖아. 필립 한국에 와주세요. 오케이. 1초 만에 결정. 나는 1초 만에 결정한다. 니네는 1초 만에 결정하는 게 자유다.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하잖아요. 가난한 자의 특징. 필립이 알려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 전 세계 리더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필립 어디예요? 말레이시아래. 필립 사장님이 저희 갈게요. 오케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바로 떠난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만났어. 필립을. 이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그 포브스지 아시죠? 여기에 뉴스킨의 글로벌 리더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아시는 사장이 누구예요? 안젤라 류 알아요? 알아요?
안젤라 류 사장님이 싱가포르인가 그래요. 맞죠? 아 그런 건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사스 때 우리 코로나처럼 사스 때 중국을 계속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갈 때. 그래서 거기가 터져서 첫 커미션 40 몇 억 받으셨잖아요. 이분이. 근데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싱글맘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어떤 비전을 보고 갔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저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가 둘째 임신했을 때요. 그래서 한국으로 뭘 왔냐면 EBP 워크샵 아니 그 뭐죠? 석세트립 같은 걸 왔어. 한국으로 왔어. 여기 이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뭐 기운 주고 했던 건데 사실 저는요 첫째 아이 아토피로 이사하고 만나서 왔잖아요. 둘째 아이 임신하면서 EBA가 됐거든요. 3개월 때 나도 임신 3개월 만에 EBA. 근데 글로벌을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다 했잖아요. 아직 파마넥스화가 되지 않았어. 근데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글로벌 컨벤션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 뭐라 했냐면 당신 비행기 타면 무조건 유산이라 했거든. 근데 제가 뭐라고 하고 갔냐면요. 이 배를 붙잡고 애기한테 아가 네가 엄마와 연이 될 거면 계속 붙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 만나자 하고 갔어요. 글로벌 컨벤션을. 갔는데 임신 초기면 잠이 엄청 와요. 나는 그만큼 성공이 너무 간절했단 얘기예요. 잠이 너무 오고 하혈은 막 하는데 시차 바뀌어 있지. 총체적 난국이지. 되게 추워 또. 거기 가면 글로벌 컨벤션에 제일 높은 층에 가거든요. 제일 위에. 우리 이제 막 그때는 뭐 비하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초대자 뭐 이걸로 간 거예요. 제가. 어렵게 구한 티켓이니까. 그럼 거기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알아요? 그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그 세미나를 다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임실에서 하혈하면서. 근데 이때 글로벌 컨벤션에 그때 가서 너무 심하게 하혈해서 아 유산됐구나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보고 왔냐면 저 무대 내 꺼내를 보고 온 거잖아요. 저 무대 내 꺼내를 보고 왔으니 2년 후에 어쨌든 PA로 그 무대를 밟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이 둘째 아이가 잘 있었어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건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를 지켜내려는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얘가 이해했기 때문에 나한테 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잘 크고 있고. 근데 그때 갈바닉 데몬 미친 듯이 했고요. 그때 그걸 보고 와서 피해를 가겠다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또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근데 여기 사장님들 싱글들 많죠? 나 원래 싱글들 많잖아. 정신 안 차려? 혼자잖아요. 애 하나 다르고 둘 다르고 셋 달라요. 키울 때. 전쟁통도 이런 전쟁통이 없거든. 그 와중에 피해를 갔다고요. 사업을 했다고. 근데 나 혼자 호렬 단신이면 어때요? 나 같은 난 날라다니겠어. 여기 29층이잖아. 지금 날라갔어 나는. 엉덩이 들썩하지 않아요? 어? 애기를 안 낳아서 그러나? 부모님들한테 자랑스러운 딸, 부모님 언제까지 그럴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딱 끊었거든요. 용돈을 제가 오히려 드렸어요. 고3 때부터. 그 사장님들의 그런 간절함이 결국 뭘 한다? 사장님들의 목표를 이뤄내고 꿈을 이뤄내게 된다. 배 진짜 크죠? 맞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를 이제 하면서 제가 그전에는 이 권한위임이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권한위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코로나 때도 책을 통해서 1년 9개월 만에 EBA가 나온 거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 막 초에 들어와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단단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선 책을 읽는 조직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내가 백날 얘기하잖아요. 말 안 들려. 그런데 스스로 깨닫는 건, 본인 스스로 알아차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다운라인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EBA 두 조가 탄생했고, 여기 이제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 대한항공 회장, 남승무원 회장. 근데 여기 나오면서 뭘 했냐면 10,000명한테 이메일을 뿌려요. 나 그만두고 누스킨 한다 이렇게. 그래서 대한항공의 블랙리스트가 됩니다. 열정 대박이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 왜?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승무원 같이. 여기 사장님 춘만 사장님 아시죠? 네. 유학파. 와이프 되게, 그러니까 두 분 다 집안이 되게 좋아요. 금수저였어. 그리고 민경 사장님 남동생 검사. 지금 현 검사. 근데 본인이 먼저 비전 보고 먼저 했어요. 그 나중에 전업하고. 지금 어때요? 진짜 너무 사업 잘하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저는 이제 왜 나한테는 리더가 안 나오지?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난 뎁스가 언제 나지? 1등에 가는 건 자신 있는데 나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서 바라는 건 도둑놈심보다. 근데 내가 몰입하고 내가 성장하는 순간 정말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어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다. 계산 때리면 안 돼요, 사장님들. 절대. 계산하고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 순간 그 수가 읽히고 절대 내 옆에 사람이 안 붙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계산이라는 건 나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것. 금전적이든 결과적이든 이런 것들을 나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 타인의 득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도우라. 그렇게 석세스 트립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업하면서 크루즈를 3번 탔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팀 애널리스트 돼서 아이와 다녀왔고, 이런 배를 타요. 이번에 사장님들 에게 다 가야 되는 거 알죠? 본사에서 크루즈 트립이 제일 돈이 많이 드는 트립이에요. 10년 만에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본사에서. 10년 만에. 그럼 가야 돼요? 완전 가야 돼요. 인당 2,500, 3,000짜리예요. 돈 그렇게 벌었어도요. 크루즈 여행은 내 돈 주고 못 가겠더라고. 근데 여기 누굴 모시고 갈 수 있어? 가족 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 1위가 크루즈 여행인데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해. 근데 이번에 공짜 여행을 보내준대잖아요. 쉬워, 완전 쉬워요. 진짜 쉬워요, 사장님들. 이 생각을 좀 비우면 진짜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뭔가 생각이 몰두하다 보면 이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팔다리는 얇아지고 졸라맨 돼가지고 자꾸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심플하게. 그러죠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게 내 아이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층이고 이 도서관도 있어요. 이거 저거든요. 좀 짜증났던 게 책이 다 영어야. 너무 짜증났는데. 그리고 카지노. 저기 박상우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저희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50불 가지고 잭팟이 터져가지고 1,500불. 네, 대박이죠. 여기서 3명 잭팟 터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엄마. 이런 쏘쏘한 재미가 있고, 이때 엄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누스킨 배고, 왜냐면 누스킨 마크가 다 있거든요. 누스킨 배고, 당신과 비슷한 연배인 사람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과 격이 다르다. 너무 배울 점이 많다. 여기 있는 사람들 뭐냐?
지혜야, 네가 왜 선택했는지 알겠다. 가족의 지지를 받는 건 첫 번째 결과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많이 컸죠? 그리고 전 또 여기서 놀랬던 게 만찬을 맨날 지겹게 해. 근데 우리 경영자 누구 있죠? 세 분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또 한 분 있잖아요. 샌디 말고. 네. 이분들이 지금 또 사장 누구 있죠? 사장님 누가 됐죠? 라이어. 명사고자여가지고.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테이블마다 이렇게 하고 응대를 해요. 저희 밥 먹는 자리에. 회사 다니시죠? 사장님 식사할 때 사장님 와서 이렇게 해요?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이들 잘 크고 있나요? 이런 이야기만 해요. 애들 미친듯이 뛰어놀거든요? 가서 안아줘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서 뛰어놀아보라고. 이런 데가 있냐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혼자 갔던 이제 석세스 트립을 팀들과 같이 갔고 맨날 이래. 근데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요때 재영 사장님이 정한 사장님이랑 연애하고 있을 때였더라고. 아니 자꾸 없어져 중간에. 원래 끝까지 노는 사람이. 그래서 왜 이렇게 없어지셨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때 연애하고 있을 때더라고요. 아무튼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잘 못 알아듣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만찬도 맨날 하고 다 누스킨 마크 있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예요. 내년에 가잖아요. 여기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드니를 가죠. 또 만찬해요. 그리고 이때 시드니 때 이 하버브리지 올라가는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1대로 3명의 어카운트 이상 그 회계 연도 안에 EBP를 배출하면 돼. 근데 그때 당시 EBP는 어떤 EBP였냐면 6,000BR 마감에 3,000 이상씩 6개월을 했어야 됐어요. 내 1대가. 근데 그거를 달성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 이때 임신하고 막 출산하고 막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버브리지를 올라가죠. 여기 조지훈 대표님들 계시고. 이렇게 시드니 여행을 진짜 너무 재밌게 했고. 보세요 사장님들. 시드니에 간 뉴스키너들이에요. 내가 여기 못 갔다? 코바 가야지. 내가 여기 못 갔다 코바 가야지. 이렇게 많은 리더들이 배출이 됐고 진짜 열심히 뛰었다라는 거예요. 다 가는 거 사장님들이 못 간 사장님들이 보내준 거예요. 여기 왜 똑같이 뛰어서 똑같이 일해서 나만 달성 못하면 어쨌든 거기에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의 커미션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내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길을 쓰고 가야죠. 그 다음에 호주의 골드코스트를 갔어요. 저 여기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 아이들이랑 같이 뛰다니기 너무 좋고. 코타키나바루로 갑니다. 또 여기서 골프를 쳐요. 누구랑? 은 못 쳤고 거기서 만났어. 만나기만 했어요. 박세훈 사장님이랑도 한번 쳐야 되는데 빨리 쳐요. 제가 요새 골프에 미쳐가지고 작년엔 1년 동안 공만 치러 다녔어요. 한 3, 40번 나갔더라고요. 필드를. 네, 이렇게 가서 또 라운딩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세스 트립 가서 그냥 라운딩 하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거. 마카오를 또 갔어요. 그래서 파리지행에서 묵었네. 이제 좀 지겨워. 너무 고급 호텔 다니고 막 맛있는 거 너무 먹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모든 게 사장님 제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일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늘어지게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토 ARO로 계속 간 거예요. 저는 석세스 트립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날짜 되면 가야 되는 거래. ARO. 그냥 오토. 그쵸 사장님? 네. 그래서 코로나 때 못 갔어. 현금을 주더라고요 또. 돈을 받아요. 이때 좀 지겨워질 때였어 실은 여행이 막. 그러다가 이제 좀 나가보고 싶다 하니까 이제 괌을 또 갔죠. 그래서 엄마 모시 이제 이때부터 가족이랑 같이 갈 수 있었어.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이렇게 팀들이랑 같이 다들 이제 엄마 모시고 갔고, 그 다음에 시드니 또 갔죠. 네, 시드니를 또 간 거예요. 여기서도 또 뭐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훔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싸 또.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막 하는 거야. 엄마랑 막 다니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던 엄마가 지금 우리 밑에 티켓팅 할 때 있잖아요. 8층에서 7시에 나가요. 1번으로 줄 서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에너지가 좋고, 양갱 테스트 하는 거 보니까 이재용 사장님이랑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완전 리더. 완전 리더성이야. 근데 엄마가 처음에 반대할 때 모습, 제품 쓰면서 이것도 한 달 안 돼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고, 너무 멋있어졌죠. 네. 그래서 엄마의 꿈을 내가 이뤄주겠다라고 시작했던 게 엄마가 엄마 꿈을 꾸고 있고, 우리 딸한테 그렇게 말해요. 너 20살 돼서 면허 따면 할머니가 차 사줄게. 완전 멋있죠. 그렇게 이제 서투르지만 발표도 하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넘어서시는 모습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1일차 랠리에서 또 스피커로 이렇게 나가셔서 너무 멋있고, 이 일화가 있구나. 라이언한테 저희 엄마가 라이언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셨냐면, 이 모습으로 먼저 가가지고 딱 이렇게 했어요. 라이언한테. 이렇게. 그 모습 보고 진짜 소름. 우리 엄마 완전 대박. 라이언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사진 찍어!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진 찍자 하는 것도 용감한 거잖아. 근데 사장님들이 리더들이랑 사진을 많이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 딱 걸어가더니 이 얘기 할게요. 제가 단핵고를 한 5번 만났더라고요. 사업하면서 5번을 만났는데, 첫 번째는 어디였냐면 그 글로벌 컨벤션 갔잖아요. 근데 나는 간핵고를 안 상태로 갔잖아. 그래서 글로벌에 가면 내가 간핵고를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기서 밀랍인형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와. 진짜 밀랍인형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뉴스킨 제품 진짜 그러니까 오래 잘 쓰면 진짜 완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조각상 되잖아요. 걸어와. 갑자기 이제 순간 얼음됐죠? 간핵고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뭔가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뒤를 돌아서 간핵고!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핵고 난 당신을 존경스럽다. 이거 안 되는 걸 막 뭘 했어. 그냥 나의 이름을 차지해다.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간핵고가 내가 당신을 기억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몇 번 왔어요. 그때마다 운이 좋게, 이거 한국에 왔을 때고, 그 글로벌 컨벤션 찍은 사진 또 따로 있는데, 정말 그 얼굴이 성형한 것처럼 제가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 간핵고가 1년 동안 맥도날드에서 가족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1년 동안 20시간 했던 게 보상 푸는 거였어요. 사람들한테 보수 없이. 우린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비전을 전달할 때 내 모습 가지고 전달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훌륭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초대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영화거든요. 제가 이걸 진짜 많이 쓰는데, 사장님들이 내가 딱 도울 6사람만 딱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복제하기만 하면 돼. 인도 시장 너무 뜨겁죠. 1년 남았어요. 딱 1년. 사장님들. 누군가는 손가락 빨 때 사장님이 2천만 정도 돼 있고, 사장님이 2천만 정도 돼 있고, 500만 정도 막 난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먼저 시작한 사람, 지금 시작하는 사람 상관이 없다고. 왜? 저도 시작했을 때 바로 뭐가 됐어요? 네. 입이 팀일 갔잖아요. 그런 사람이 밖에 있을 수도 있어. 인도 오자마자 500만 장 되는 사람 밖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사장님들이 LTE일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뛰어나가야지.
그렇게 6명을 찾고 그 6명이 6명씩 복제하잖아요. 그럼 인도 시장 딱 오픈했을 때 얼마다? 90억이에요. 90억. 꿈의 돈이 아니에요. 현실이야. 이런 사람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려고 우리 사업했잖아요. 열심히 합시다. 사장님들 여기 뭐 아까 기부 이것도 나왔는데 다들 기부하고 계시죠? 바이타민. BR 되면 책임감으로라도 기부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배지 저는 꼭 달고 다니거든요. 기부 배지. 이거 단 사람들은 벌써 나는 성공했다고 봐요. 바이타민 기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국회에도 우린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또 다른 가치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나폴레옹이 이야기했던 남을 돕는 것 있잖아요. 그 남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럴 때 사장님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할 때 돈 벌 생각만 하니까 돈은 벌리는데 건강 잃고 친구 잃고 시간 없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참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몰라. 근데 브레이크 로니가 그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만 생각하라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2년 후에 여기에서 무대를 걸었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했으면 여기 있는 사장님들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모습 봤죠? 어땠는지. 모든 리더들의 첫 번째 모습은 그지 같았어요, 다. 근데 어때요? 변화를 통하고 성장을 해서 정말 훌륭한 어른으로 그런 시스템이 이 안에 있고 그것을 믿으면 사장님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유산 상속하려고 이 사업 시작했거든요. 유산 상속 된다 그래서 실은 한 달 보름 만에 전업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유산 상속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그냥 나랑 누스케 사업을 같이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성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당신은 그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재산이 필요 없을 거고 능력이 없다면 헛되이 탕진할 겁니다. 난 이게 요새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그 아이가 밑바닥부터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왜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 너무 귀엽죠? 요랬던 애들이 너무 많이 컸어요. 얘 돌 때 시작해서 어때요? 얘네 나오면서 사업 시작했고 진짜 많은 데 여행 다니면서 이런 뭐 영어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왜냐면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늘 보여주고 오가오를 체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랬던 애들이요 진짜 많이 컸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부모가 됐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누스킨을 통해서 늘 바라던 바였거든요. 얘네는 무슨 여행을 가면 뭐 난리예요. 하여튼 지들이 기뻐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줄 아는 아이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는 건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네는 이제 호텔 스위트룸 아니면 안 가요. 조금 작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작아요?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어떤 교육을 했냐면 너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큰애는 이제 6학년 됐거든요. 시간 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걸 생기려면 뭘 해야 돼? 뉴스킨. 이래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거 못 누리겠지. 이렇게 해요. 저도 이제 세뇌시키고 있거든요. 해야 된다고. 나 차지에는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다. 나 차지에는 부자로 태어났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시는 분이 많죠? 네. 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그냥 해! 감사합니다.